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4일 오전 11시 12분입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이 선거 여론조사를 통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날 12월 18일 예측을 통해서 노태우 당선, 2등 김영삼, 3등 김대중 아주 정확하게 거의 소수점 이하까지 맞추는 예보를 한 이후에 그 신뢰성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는 조사 발표된 거는 11일, 12일, 13일 사이에 조사를 했고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지지율 상승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3자 대결,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3자 대결을 붙여본 결과도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 42%, 부정률 53%. 요 비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아주 단결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죠.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극복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무당층 19%로 국민의힘이 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37%, 윤석열 31%, 안철수 17%, 심상정 3%. 안철수가 많이 올랐고 윤석열도 올라가지고 이재명과의 격차를 좁혔는데 그 격차는 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가상 대결입니다. 3자 가상,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이렇게 붙으면은 이재명 40, 윤석열 42, 심상정 8%. 한번 다시 되풀이하겠습니다. 윤석열 42, 이재명 40, 심상정 8.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붙으면은 안철수 45, 이재명 38, 심상정 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의 경쟁력이 단일화되었을 때는 안철수가 경쟁력이 현재로는 강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씩 조금 강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 잘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코로나 대처 잘한다. 28%로 1위. 두 번째가 외교 국제관계를 잘한다. 17%. 최선을 다한다. 6%. 복지 확대 4%. 안정감이 있다. 4%. 북한 관계 4%. 이렇게 불러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외교 국제관계 잘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로 보는 시각,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왜 그러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 29%, 코로나 대처 미흡 15%,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8%, 북한 관계 7%, 국론 분열 갈등 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6%.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보는 시각이 같은 사안인데도 정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 33, 무당청 19%로서 지난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껑충 뛰었습니다. 29에서 34, 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5%포인트나 오른 것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통크게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서 당내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도를 강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37%, 윤석열 31%, 안철수 17%, 심상정 3%, 그 외 인물 2%, 의견 유보 10% 이래 돼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흐름이 나오겠죠. 윤석열 5%포인트 올랐습니다. 크게 오른 겁니다. 이재명 1% 올랐습니다. 안철수 2% 올랐습니다. 심상정 2%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동반 상승, 이재명 현상 유지, 심상정 하락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윤석열, 안철수를 합치면 48%가 나옵니다. 50%에 육박합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윤석열 단순 합산을 하면 5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결선 투표를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 보수층이 질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식으로 결선 투표를 하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좌파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선 투표가 아니니까 우파가 보수가 분열되니까 좌파가 대통령이 된 게 1997년 김대중, 2002년 노무현, 2017년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연령별로 보면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7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이 40%대 후반의 지지율로 아주 강력합니다. 20대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가 비슷합니다. 60대에서는 이재명, 윤석열이 엇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런 현상은 윤석열 표가 줄어들면서 그게 안철수로 옮긴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 연령대에서 안철수가 부상하면서 의견 유보층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지난달까지 줄곧 윤석열이 이재명을 수치상 앞서서나 지난주 반전되었고 이번 조사에서도 이재명 39%, 윤석열 34%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지지도 상승은 대부분 보수 성향층이 결집한 이유입니다. 보수 성향층이 12월 첫째 주에서는 66%가 윤석열 지지였는데 지난주에는 49%로 떨어졌다가 이번 주 60%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보수층에서 일부가 이재명으로 간 게 아니라 안철수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이런 경쟁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가상 대결, 3자 가상 대결을 한 겁니다. 이재명 40%, 윤석열 42%, 심상정 8%입니다. 심상정은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하고 한 건데 막판에 가면은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어떤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재명 40, 윤석열 42, 심상정 8%로 윤석열이 2%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 안철수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38, 안철수 45, 심상정 6%. 안철수 후보가 7%포인트 오차범위 바깥에서 이재명에게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 중 78%가 안철수를 단일화해도 안철수를 찍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49%만이 윤석열을 찍겠다는 쪽으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선택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역선택은 안철수를 밀어야 이재명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12월 44%, 1월 51%로 늘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지금 51% 됩니다. 그리고 방역 폐쇄는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게 지금 사회적 논쟁인데, 뭐 세계적으로 이런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 58%, 인권 침해다 46%, 40대 이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거의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론조사의 요약이었습니다. 요약을 다시 정리하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 회복, 안철수 상승 추세 계속, 이재명 현상 유지, 심상정 하락, 그리고 단일화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이기는 걸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